드라마 정연이가 어느새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시 메란으로 돌아온 정연이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강소복이 위약금 문제를 처리해준 덕분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정연이. 다음 정기 공연 무대에 서기 위한 오디션을 치르고 군졸이란 역할을 따내게 되는데요. 군졸이라는 보잘것없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정연이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역할이라도 정연이가 맡게 되면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역할이 아니게 되는 마법. 바로 이게 정연이의 치명적인 단점이자 강점이었습니다. 과연 정연이는 자신의 무대 광풍을 잠재우고 무대에서 조화로운 합을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정연이를 창고에 가둔 서혜랑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수 데뷔를 앞둔 정연이는 우연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박종국이 몰래 숨겨둔 엄마의 사진들을 보게 된 것이었죠. 이 일로 인해 정연이는 박종국이 어떤 의도로 자신에게 접근한 건지 알게 됩니다. 정연이 엄마 채공선은 그냥 소리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 난다 긴다 하는 명창들을 다 제치고 판소리 대회에서 우승을 한 소녀 명창이었습니다. 그날 대회에는 박종국 역시 있었는데요. 그날 채공선을 직접 마주한 박종국은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20년이 흐른 어느 날 박종국은 채공선과 똑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정연이를 다방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정연이를 채공선을 끌어낼 미끼로 생각하고 접근한 거였는데요. 알고 보니 정연이가 다방에서 노래를 했다고 극단에 고자질한 사람도 바로 박종국이었습니다. 정연이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방송국에서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었죠. 무대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정연이는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의 노래를 불러버립니다. 정연이의 돌발 행동에 방송국 관계자들은 물론 매랑극단까지 난리가 나는데요. 텔레비전으로 정연이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된 강소복은 그녀를 용서해주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정연이의 진심이 느껴져서였기도 했지만 친구 채공선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문옥경이 강소복을 설득해준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 보입니다. 정연이에게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문옥경. 하지만 그게 독이 되어 정연이에게 돌아오고 마는 사건이 오디션 중 발생하고 맙니다. 강소복 덕분에 메란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정연이. 자명고 오디션을 앞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공경에 빠지고 맙니다. 누군가 정연이를 가두려고 작정을 했는지 창고문이 잠겨버렸던 겁니다. 다행히 영서의 도움으로 시간 맞춰 오디션을 보게 된 정연이 별 비중이 없는 군졸역에 지원하게 되는데요. 꽤나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오디션을 마친 정연이는 영서에게 정식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데요. 그 와중에 정연이는 왜 자신을 도와준 건지 멋쩍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영서는 지난번 춘향전에서 정연이가 보여준 방자 연기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만 츤츤대는 말투로 다시 한번 정연이의 연기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라며 쿨한 척하는 영서. 한편 영서는 정연이를 창고에 가둔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요. 뜻밖에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서혜랑이었습니다. 영서는 이 사실을 문옥경에게만 알려주는데요. 대체 서혜랑은 왜 정연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문옥경 때문인 거죠. 이번 회에도 문옥경은 극단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서혜랑 앞에서 넌지시 내뱉어 버립니다. 문옥경의 정신은 온통 영화계에 쏠려 있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문옥경이 국극을 그만두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서혜랑이었습니다. 문옥경은 그런 서혜랑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틈만 나면 국극을 그만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서혜랑은 문옥경을 위해 아주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래전 기생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춤과 노래에 정통한 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생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강소복 역시 기생이었는데 재주가 좋은 문옥경과 서혜랑을 데리고 나와 여성만의 국극단을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옥경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삶이 오죽 힘들었으면 아편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였죠. 기생을 그만두고 국극배우로 살아가면서 문옥경은 아편을 끊게 되는데요. 훗날 문옥경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아편 스캔들이 스물스물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걸 막기 위해 서해랑이 나서게 되는데요. 문옥경의 아편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뒷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메란의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메란이 있게 된 건 자신과 문옥경 때문이라며 자기 정당화를 했을 것 같네요. 물론 서해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비자금을 쓰기도 합니다. 문옥경처럼 그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는데요. 서해랑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애의 아빠가 큰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해랑이 남편의 빚을 대신 갚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비자금에서 메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누군가에 속아오고 있었는데요. 사업부 고대일이란 남자는 그녀가 기생집에서 알게 된 건달이었습니다. 그녀를 메란의 사업부에 꽂아준 게 바로 서해랑이었는데요. 서해랑은 남편이 남긴 빚에 대한 문제를 그에게 일임해왔습니다. 사실 서해랑의 남편은 외국으로 건너가 착실히 비탄감을 해오고 있었지만 고대일은 서해랑을 속이고 자신의 입에 돈을 털어넣었던 것이죠. 훗날 서해랑이 빼돌린 비자금 때문에 메란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소복은 극단부지를 저당 잡혀가며 마지막 공연에 올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연이와 영서가 주연을 맡아 엄청난 대박을 터뜨려줍니다. 아무튼 서해랑은 문옥경이 국극을 그만두지 않길 가장 바라고 있는 인물입니다. 문옥경은 하루빨리 정연이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서해랑도 그런 문옥경의 의도를 알고 있기에 정연이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서해랑이 이렇게 비열한 짓까지 써가며 문옥경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지만 결국 문옥경은 영화계로 홀연히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때 서해랑이 화가 난 문옥경의 아편 스캔들을 터뜨려 자폭을 해버리고 이로 인해 메란까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럼 다시 이번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뜻밖의 오디션 결과에 메란 극단이 크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변은 항상 가닥기 역할을 도맡아 해오던 백도행 대신 영서가 고미권력을 맡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작과 꽤나 다른 부분이 있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백도행이 가닥기가 아닌 호동왕자 역에 지원하는데요. 서해랑은 문옥경의 자리를 노리는 그를 보고 일부러 오디션에서 탈락시켜버립니다. 그 누구던 문옥경의 위치를 넘보면 자신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여왕의 선언. 이를 알게 된 백도행은 미련 없이 메란을 그만두고 다른 극단으로 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서해랑이 농간을 부리지도 않았고 백도행의 비중이 꽤나 작아져서인지 호동왕자 역을 노리는 열정도 보이지 않네요. 원작에서는 정연이의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해주었는데 비중이 너무나 축소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편 구슬아기 역에는 항상 촛대만 서오던 주란이 뽑히게 되는데요. 주란이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는 정연이의 존재가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주란이가 맡은 구슬아기는 정연이가 대신하게 되는 기막힌 반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대 위 합의 중요성을 알게 된 정연이가 모든 캐릭터를 마스터하려고 대본을 전부 외우게 되는데요. 갑자기 주란이가 감기 몸살로 쓰러지게 되면서 정연이에게 역대급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